조선 현종의 시대가 저물고 숙종의 치세가 한창이던 1692년 충청도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높다란 기와 담장 너머로 지역 내에서 위세가 등등했던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그저 금이라 불리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금이는 새벽 이슬을 가장 먼저 맞고 밤이 깊어 별이 총총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차가운 골방에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금이의 하루는 끝없는 허드렛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루를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는 늘 부르터 있었죠. 하지만 금이는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이에게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하고 높은 담장이었고 자신은 그저 담장 아래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금이에게는 작은 기쁨도 있었는데 부엌 뒤뜰에 몰래 심어놓은 작은 봉선화가 싹을 틔울 때와 혹은 한여름 땀 흘려 일한 뒤 마시는 시원한 우물물 한 모금이 금이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깊은 밤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는 비극이 찾아오고 맙니다. 금이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다음날 쓸 창거리를 다듬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주인댁 아들이 금이를 덮쳤습니다. 20살 남짓한 그는 권태와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 금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취해도 되는 집안의 물건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금이의 필사적인 저항은 힘과 권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금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금이의 비명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금이는 웃음을 잃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으며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공허해졌습니다. 몇 달 뒤 금이는 자신의 몸에 낯선 변화가 찾아왔음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기에 금이는 필사적으로 불러오는 배를 천으로 동여매고 더 허리를 숙여 일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0달이 차오르던 어느 겨울밤, 살을 애는 듯한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금이는 주인이 쓰지 않는 낡은 헛간으로 기어들어가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삼키며 짐승처럼 웅크린 채 홀로 차가운 집단 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피덩이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헛간의 정적을 갈랐을 때 금이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부이자 그날 밤의 끔찍한 증거인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금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금세 발각되었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인 마님은 노발대발하며 금이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내 인연 어느 놈의 씨앗이냐? 감히 이 신성한 집안을 더럽혀? 금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주인 아들의 앞길을 막는 파렴치한 종년이 되어 더 큰 고초를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금이의 침묵은 곧 죄의 인정이었고 아무런 잘못 없이 죄인되었습니다. 주인댁 아들은 차가운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태연하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천한 것이 행실이 불순하여 밖에서 사내와 놀아난 것이겠죠. 라고 말하며 오히려 금이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결국 금이는 아무런 변명조차도 하지 못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음란하다는 낙인과 함께 간통죄라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나졸들은 양반가의 말만 믿을 뿐 비천한 여종의 말은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고 자초지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부정한 연으로 낙인 찍혀 혹독한 형벌인 곤장이 선고되었습니다. 차가운 형틀에 묶인 금이의 여인 몸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한 대 한 대 내려칠 때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금이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금이의 눈앞에는 주인 아들의 비정한 얼굴과 차가운 헛간에서 자신을 보며 울던 아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불쌍한 우리 아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마지막 외마디는 핏물과 함께 차가운 땅으로 스며들며 끝내 금이는 20회도 채우지 못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금이가 죽고 난 뒤 집안의 골칫거리가 된 갓난아기는 다음날 새벽 주인 마님의 명령으로 하인의 손에 들려 차가운 강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아기의 마지막 울음소리는 깊은 강 속으로 가라앉아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법과 정의를 기록한다는 추관지라는 책에 실린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책 속에는 단 몇 줄. 종금이 간통하여 낳은 자식을 어미와 함께 처결함과 같이 무미건조하게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록의 행간에는 억울하고 비통하게 사라져간 세상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와 태어나자마자 사라져야 했던 작은 생명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름조차 잊힐 뻔했던 금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힘과 권력 아래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금이들의 비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법과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잠시만 시간 내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옵니다.